이게 도노 결국은 이제 보조국사의 도노 점수설이 맞느냐, 승철 스님이 주장했던 도노 don수론이 맞느냐, 아니면은 양쪽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3의 입장을 또 나름대로 이제 모색하는 이런 이제 부류로 이렇게 입장이 나누어졌는데요. 일단 그 왜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게 먼저 보조국사의 도노 점수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승철 스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신결에서 오늘 봤던 내용 그대로예요. 도노는 한 생각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게 이게 도노다. 이제 오늘 했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원래 본래가 없고 무리해서 본래 구족했기 때문에 부처와 득급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도노다. 그런데 점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바로 오늘 봤던 내용인데, 비록 본래 성품의 부처와 다름없음 깨달았지만 습기를 갑자기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해서 닦아서 차츰 일어나가야, 익혀나가야 나중에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된다라고 오늘 했던 내용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인용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다음에 수신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보조국사의 실제 주장이고, 이제 요거를 많이 따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깨달은 뒤에 오래오래 밝히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라. 일단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도 망념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이제 승철 스님의 주 비판에 초점이 됐던 게 요거예요. 깨달은 뒤에 오래 밝히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는 따르지 말라. 들고 또 들어서 더할 것이 없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이 이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의 그 큰 절에 가면 대부분이 선원이나 큰 법당 주변에 소그림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부도라고도 하고 심우, 차저심자를 써서 심우도라고 하는데, 이제 시부도라고 하는 게 열폭을 그려서 그렇고 원래는 심우도예요. 차저심자를 써서.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 소를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소를 찾아 떠나는 게 심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적, 소의 발자취를 보고, 세 번째가 바로 견우예요. 근데 여기에 시부도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글이나 시를 보면은 소가 본래 마음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견우를 했다라는 거는 본래 마음을 봤다라는 얘기가 되고, 소를 보고 이제 멀리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득우가 뭐냐 하면은 소를, 저 산등성에 있는 소를 봤으니까 쫓아가서 잡는 게 득우예요. 그 소를 잡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모구입니다. 근데 이 소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들인다라는 게 모구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무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보조국사가 하는 얘기가 천하의 선지식이 옛날부터 이제 중국엔 도교에서도 이 시부도 그림이 또 8우 8가지 폭이 원래 도교에서 온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를 기르는 거에 비유를 해서 모구행을 했다라는 건데, 소가 견성이라고 할 때 성품과 부처 깨달음의 비유라면 견우나 모구는 바로 이 보조국사가 얘기한 여기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비록 소는 내가 잡았지만 소를 길들인다라는 게 바로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게 부처 성품에 맞게 소가 완전히 깨달은 상태로 완전히 살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습기를 닦는다라는 것이 결국 모경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닦는다고는 하나, 그리고 이제 보조국사의 내용입니다. 비록 나중에 닦는다고는 하나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맑은 줄을 먼저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되 끊는 것이 없고 선을 닦되 닦는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비록 만행을 고루 닦는다 하여도 오직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그래서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 후의 점수는 깨닫기 이전에 하는 점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는 것이기 때문에 무념으로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수신결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철 스님은 선문종로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시냐 하면은, 선문종로의 내용입니다. 선문의 정전의 도노는, 그러니까 선문의 성가에서
다르게 전하는 도노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망상이 멸진한, 망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구경무생을 내용으로 한 원증의 도노이다. 그러니까 망상이 남아있으면 이건 도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습기가 남아있으면 도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등각이 금강심으로서 최미세념이 내 말이 미세망념이라는 뜻이에요. 팔 아래아를 단진하고 묘각의 돈입함을 견성 또는 성불이라 하나니 이것이 도노다. 그래서 이제 미세망념과 완전한 습기까지도 다 없어져야만 그게 견성이다. 그게 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산정맥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주로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온 정통맥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계 직전이라는 말은 조계는 육조 해능대사의 그 별호예요.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던 산입니다. 그 조계 직전이라면 육조 해능대사가 직접 전한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런 견성은 그 내용이 근본 무명인 팔 아래하의 미세망상이죠. 미세망상이 영멸한 완전히 없어진 무심, 무생, 무념 등의 구경 불지에 있음이 명확하다. 그래서 이는 망멸증진하여 병차 약제하고 어떤 방편도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병이나 약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교관을 감식하여 함식하여 그러니까 일체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다 습수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증 원통한 이제 원증 돈증의 증온이 이것이 불조정전의 견성임의 도노다. 그래서 이제 미세망념이 결국 비슷한 말이에요. 미세망념 완전히 없어져야 그게 도노고, 그게 견성은, 그게 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조국사를 비판한 내용이 요거예요. 견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증 원통한, 현증 원통한 구경각요, 아니, 궁극적인 깨달음, 더 이상 닦아야 할 것이 없는 깨달음을 구경이라 그래요. 그러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십신초비를 내용으로 하는 해오인 도노는 견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견성했다, 도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하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그 보살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십신 가운데 초지보살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견성이나 도노가 아닌 해오에 불과하다. 해오라는 것은 이제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이치만 알았을 뿐이고 완전한 깨달음 아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후보림은 원증 이후와 무의무사하며 무심무념한 상적상조. 그러니까 항상 적조한, 이 말 항상 적조한 그러한 대해탈 신경이기 때문에 절학 무위 한도인의 이문자제한 이 무심대정에는 습기는 홍로점설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깨달았다면 이 습기라는 것은 홍로점설이라는 말은 이제 그 용광로에 눈송이 하나가 하는 것처럼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원정해서 보림 무심할 뿐 습기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깨달은 사람이 이제 수행하는 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마 직전엔 육조의 정법은 달마대에서 직접 전하고 육조 현행대사의 바른 가르침은 이 말입니다. 유돈 무점이다. 오직 돈만 있고 점은 없다. 그래서 전문은 미계에서만 있어, 미혹한 경지에서만, 미혹한 세계에서만 있을 뿐이고 오경이 아니다. 깨달은 경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는 오직 도노돈수의 원증인 견성만을 선설하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돈수를 내용화하는 원증만이 육조 정전이니 돈수 원증이 아니면 오가 아니다.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명하죠. 이제 성철 스님의 보조국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완전히 깨달아서 구경각에 이르러 더 이상 번뇌망상이 없고 닦아야 할 것도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그게 견성이고 그걸 증오라고 하고 구경각이라 한다. 그게 도노다. 그래서 보조국사가 말하는 이 견성은 또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는 진정한 의미의 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요지는 도노 점수 사상에서 즉 이제 보조국사가 말하는 거기에서 도노는 해오고 이놈 곧 아르마리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 아르마리. 지혜는 깨침을 가라하면 최대의 장애물이며 선문 최대의 근기고 따라서 도노 점수를 따르는 것은 지혜 정도고 지혜 정도가 주장하는 도노 점수는 선문의 이단 사견이다. 이게 성철 스님의
그 서문에서부터 선문정로 서문에서부터 군데군데 이 주장을 조금씩 표현만 다르게 해서 계속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문정로가 출판이 되자 이제 불교계가 이제 발칵 뒤집힐 정도로, 왜냐하면은 보조국사는 그 우리 조계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중흥조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승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고 사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보조 스님을 믿고 따르던 대다수의 이제 조계종의 스님들과 학자들은 이제 발칵 이제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두 분의 입장의 차이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보조국사 승철 스님의 차이는 도노에 대한 입장하고 도노 이후의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데, 보조국사는 도노가 해오이고 이것도 견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수식글 본문에서 봤듯이 부처의 성품이 나의 본래 성품을 바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도노 후에 점수하는 것은 모구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소를 길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구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 구경에 도달하게 돼서 드디어 모든 습기가 다 녹아 떨어져서 없어지는 경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승철 스님은 도노는 증오라야 되고 구경각이고 이것이 견성인데 해오는 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노는 증오이고 그리고 돈수이기 때문에 활짝 닦는 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습기나 이런 걸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깨달았으면은, 진짜 돈을 했다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광사 측은 승철 스님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또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송광사하고 해인사에서 있었던 양대 그 돈전넘제에 관한 학술 대회에서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했어요. 팽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3의 입장도 있었는데, 일단 보조국사의 도노 점수를 옹호하는 입장이 주로 이제 송광사 측에서는 이제 과연 도노 점수가 선문의 이단이고 사설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승철 스님의 문헌 인용과 해석이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노와 해오, 견성의 개념, 돈점, 역사적 뿌리 등을 이제 탁 입증을 하면서 승철 스님의 주장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승철 스님이 단장절구식 문헌 인용이라는 것은 이제 수신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해결사문이라든가 보조국사의 그 저서를 제대로 읽고 앞뒤 문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단장절구라는 말은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근거 없이 비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헌 인용과 해석에 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행식도 갖추지는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에 관해서는 그 중생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보살행을 실천하고 보현행을 하고 하는 데에서 그러면 깨달으면은 오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승철 스님을 비판하고 이제 물고 늘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승철 스님을 입장하는 이제 학자들은 일단 기준이 승철 스님의 주장을 기준으로 이제 보조국사의 저술이나 다른 또 보조국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제 이 중에는 윤원철이라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죠. 아마 이분은 이제 그 문헌 인용이라든가 이제 주장의 그 논리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승철 스님이 뭐 학자냐? 그런 논문의 형식을 문제 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학문의 형식성과 효용성, 실용적 잣대로 승철 스님의 주장을 문제 삼으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 승철 스님은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선불교 전통에 충실하려는 것이니까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옹호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양쪽을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3의 입장을 하나의 견해가 아니에요. 다 입장이 서로 다 달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깨달음과 수행, 동과 점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다른데, 여기에는 근기론, 경지론, 뭐 이제 이론과 실천,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연결시키는데, 뭐 여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일이 해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정리를 하다가 송담 스님 본문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송담 스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실제로 참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무엇이 도노이고 무엇이 점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백날 모여서 토론해 봤자 그것은 구도선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양쪽에서 그 학술대회가 막 있고 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주변에 좀 큰 스님들이나 학자들한테 가면 신도들이 이제 큰 스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제가 송강사하고 해인사에서 돈전 논쟁 하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 송담 스님이. 그래서 이제 송담 스님이 보기에는 송강사 해인사에 참석했던 스님 학자들이 한마디로 다 구두선이고 제대로 참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언일 뿐이다라고 아예 이제 비판을 해버렸어요.